Hi everyone! 여러분, 저는 케이트이고요. 저희 시원스쿨 토익 스피킹 저희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요. 바로 5번, 6번, 7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험, 그래서 전략을 잘 파악을 해서 요 전략대로 실행에 옮기면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빈출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이 장소나 활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제, 우리가 이 5번, 6번, 7번 문항은 여러분 한 세트 구성이었죠? 그래서 한 개의 주제에 따라 여러 개의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문항 안에서도, 즉 5번 문항 안에서도 질문은 한 2개씩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빈출을 여러분들이 겪어보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질문을 겪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소랑 활동이라고 하면 그냥 정말 랜덤한 장소들이에요. 공원, 그 다음에 뭐 상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활동이라고 하면은 정말 활동적인 활동부터 포함하여 그 안에 뭐 인터넷 사용, 기본 통화하기, 뭐 모든 게 다 우리 생활 속의 활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소랑 다양한 활동거리들이라고 하는 게 빈출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이제 어울려서 어떤 질문들이 등장했는지 리스트를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준비를 해볼게요. 자, 먼저 피할 수 없는, 정말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면 한 번은 꼭 겪게 되는 그 질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행위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느냐, 키워드는 언제 마지막이었느냐, 요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행동을 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그 장소에 갔던 게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 그럼 여러분의 답변은 마지막은 언제였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the last time was 시기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장소에 간다면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 빈도를 묻는 건데 how often 정도의 의문사를 동반을 하면 웬만하면 그냥 자주, 가끔 이런 느낌,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뭐 일주일에 몇 회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how often 빈도를 묻는 질문도 등장하겠다. 기억하시고 how often을 묻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빈도로 답변을 해주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ow do you get information about 그 장소 혹은 그 활동? 그러니까 그 장소 어디를 갈지를 선택할 때 그 장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자, 여기에 how라는 게요.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는 그 수단을 묻는 건데 가끔은 정보를 어디서 구하냐라고 해서 where do you get information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긴장할 거 없이 저희의 핵심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이냐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어플 이런 게 있겠죠?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떤 활동을 한다면 주로 어디서 하느냐?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한다, 책을 읽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활동은 다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해서 장소를 묻는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라는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How do you get to? 라고 하면 그 장소에는 어떻게, get이 이제 여기서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나 이동수단을 묻는 그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으니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난 어떻게 간다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ow far, 빈도가 다른 것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꼭 시험에 출제는 되었던 how far 이라고 하면 얼마나 멀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논할 때요. 당신이 가는 가장 가까운 그 장소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집에서부터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how far is the nearest park from your house? 이렇게 물으면 집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공원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자, 근데 where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의 핵심은 정말 거리, 예를 들어서 뭐 2.4km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사실 저희가 거리를 얘기할 때 주로 뭐 걸어서 5분, 차로 20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수단과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면 충분하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 장소나 활동의 주제로 한 빈출 문제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문제가. If there is a new 장소나 활동, would you be willing to? 자, 이건 의향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동네에 새로운 장소가 생기면 거기에 가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그걸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를 묻는 질문, would you be willing to? 라고 물었으니 난 의사가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 이유 정도를 하나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are there any? 혹은 are there many?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있긴 한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are there any? Yes or no? 많이 있는가? 그 다음에 are there any? 라고 물으면 있는가?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Are there many? 라고 물으면 많이 있는가? 그럼 많이 있으면 yes,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아니요, 많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동네에 그 장소가 많이 있는가? 동네에 hair salon, 미용실이 많이 있는가? 동네에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 많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묻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소와 활동에 관련된 이 빈출 질문들을 훑어보신 거고요. 이 질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통계를 내서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출제될 거다 라고 믿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연습 문제로 실전에 옮겨보면서 답변을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저희 이 5번, 6번, 7번 문제는 상황극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 연습 문제 이제 한번 해볼게요. Imagine that an Australian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and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about parks.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케팅 회사에서 설문조사 나왔다라는 상황이라는 건 참고만 할 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park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거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할 거다. 근데 설문조사니까 조금은 좀 일반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는 바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 아무래도 간단한 질문 2개 정도, 이게 이제 대충 지금까지의 형태이죠.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Do you enjoy going to the park? Also, is there a park in your neighborhood?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사가 없는 do you 질문이니까 yes or no의 답변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is there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으니 있다 없다를 말해주면 된다. 이게 일단 핵심입니다. 질문의 요지 파악, 그에 맞는 필수 답변 포함,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즐기시나요? 라고 물어서 네, 전 즐겨합니다. Yes, I do. 끊고 I enjoy going to the park 이라고 보시면서 문장을 형성해 주시면 되는데 합쳐서요. 그냥 yes 하시고 I enjoy going to the park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생략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is there a park? 있는지 없는지 물었으니까 동네에 있다라고 하면 yes, there is a park 이라고 대답해 주셔도 되지만 약간의 융통성을 좀 부려서 이왕 좀 추가 정보를 주는 거죠. There is a small park, there is a big park, there is a famous park 이렇게 형용사들을 살짝 이용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융통성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세트 문항에서는 질문을 보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정확성, 예를 들어 enjoy, ing 이런 것들은 질문을 보시면서 답변을 읽으셔서 완성을 하신다면 문법적인 실수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잘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외우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enjoy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이니까 enjoy going, enjoy singing 이렇게 해서 ing 형태 지켜주신다라는 거. 이런 것 같아요. 레벨 6나 7을 저희가 목표로 한다면 요런 좀 눈에 띄는 이런 티가 많이 나는 실수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뭐 티가 안 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 빼먹는 거 정도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묻히기도 하지만 요런 건 좀 티가 많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 enjoy go to the park 이러면 영어로 들었을 땐 티가 안 나겠지만 한국말로 만약에 듣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저는 공원 가다 즐기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확 티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쉬운 그리고 티가 많이 나는 문법들은 암기 또는 연습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주시는 게 우리 레벨 6와 7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5번 문제 일단 하나 풀어봤고요. 그러면 6번은 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일 확률. 자, 나오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park? 자, 키워드는 언제 마지막 갔습니까? And what did you do there? 뭘 했습니까? 요 두 가지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언제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예쁜 답을 만들지 말고 질문에 충실하시면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이었으니까 주어 바로 와서 the last time was 언제라고 여기가 필수가 되겠죠. 자, 과거의 시점이라고 하면 yesterday, last Monday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과 2초 전부터 20년 전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바로 이 ago 하나 알아두시면 when was the last time은 그냥 따놓은 점수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마지막은 무조건 얼마 전이었어요 로 답하는 거죠. The last time was 20분 전이면 여기에다가 20 minutes ago. 이틀 전이면 2 days ago. 2년 전이면 2 years ago.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좀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다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건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about 이런 걸 좀 써서 혹은 like 이런 표현들을 써서 요 숫자 앞에서 망설일 때도 좀 이렇게 틈을 채워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 the last time was 이렇게 오디오 빅에 두지 마시고 The last time was about 2 days ago. 이렇게 좀 넣어주신다던가 해서 about 대략적으로 그 정도 뭐 내지는 like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오디오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 그 다음 What did you do there? 이라고 했습니다. 뭘 했는지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정말 했는지를 바로 답변으로 하시되 did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저 친구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았어요. I met my friends and hang out 대신에 hung out 이라고 시제 지켜주시고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그냥 이 질문에 맞는 답변 하나 만들었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걸 통째로 외우셔도 좋은 게 웬만한 장소 가서 뭐 하세요? 그냥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외워두시면 공원 가서 뭐 했어요? 친구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뭐 거기 어디 가서 뭐 했어요? 뭐 박물관 가서 뭐 했어요? 전시를 관람했어요.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친구 만나서 헝아웃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좀 두루뭉술이한 답변, 이 퉁칠 수 있는 답변들을 좀 외워두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친구 만나 놀았다 이렇게 세트로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과 6번 문제는 이제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물어보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다. 우리 5번과 6번은 단답형이었다면 좀 차이가 나죠? 질문 한번 볼게요. What are some improvements that can be made in the park in your area? 자, 질문을 읽어주고 보여주죠? 그럴 때 키워드 무엇, 개선점, 그리고 만들어지다, 공원, 여러분 동네. 뒤에서 갈게요. 동네에 있는 공원에 어떤 개선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질문이죠. 그러니까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대충 유추가 되시죠. 자, 저희가 이제 이럴 때 이 바로 강의 그리고 또 제가 필요한 거죠. 이 여러분들의 이 막연한 답변
내가 갔던 공원의 개선점이 참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조경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럴 겨를이 없죠. 일단 하나를 외워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퉁치는 답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그 장소의 개선점을 만약에 묻는다. 내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이 장소가 무조건 더 컸으면 좋겠는 거죠. 이게 저희의 이제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I wish it was bigger. 내 소망이죠.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I wish it was a bit bigger, a little bigge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로 저희는 시간을 채울 겁니다. 왜? 이 7번 문항은 답변 시간이 몇 초죠? 30초.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대충 한 4, 5문장 정도를 융통성 있게 채우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어나갈게요. 사고를 여러분 자꾸 연결을 해서 외우지 않도록 해봅니다. 내용을 만약에 아시면 그냥 표현만 외우시면 되니까. I wish it was bigger. 자, 그러면 그 장소가 커지면 너무 당연한 얘기,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너비가 wide해지는 게 아니라 공간 면적 자체가 넓어집니다. 자, 공간이란 단어 space를 이용하여 then it would be more spacious. 요거 단어 외워주세요. more spacious. 자, 그러면 장소의 공간이 넓어지면 이 규모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팁입니다. 실제로 모든 문항들은 주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너무 심하게 그대로 암기한 티는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크랑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면 공원에 있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당연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 초록 푸른 나무들, 그리고 꽃들, 뭐 또 물건으로 따지자면 벤치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그것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틀, there would be more, 그리고 여기다가 그 구성 요소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There would be more trees and there would be more flowers. There would be more benches. 이렇게 해서 그게 왜 좋은지를 또 이어갑니다. 그만큼 많아지면 it would be more beautiful. 그게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끝내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간도 남고 좀 더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 게다가 also 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지금은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I wish there were more tables and benches. I wish there were more convenience sto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있는 목적은 여러분의 공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앞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아니요. 개선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왜? 장소가 커지면 spacious해지고 그 안에 there would be more 구성 요소가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스토리를 딱 하나 외워서 가신다면 이 자리에 파크가 들어오든 스토리 들어오든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들어오든 뮤지엄이 들어오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냥 다 요걸로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강조드렸던 팁 요거 기억하세요. 파크랑 관련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딱 그대로 외워두시고 여기서 조금 단어 몇 개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드는 내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번, 6번, 7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희 유형 1은 장소와 활동이었습니다. 자, 요만큼이나 이 활동에서 조금 더 이렇게 브랜치 아웃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취미와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두 번째 유형인데요. 생활 속의 소재들이 많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저희 이제 넘어갑니다. 취미라고 하면 주로 스포츠나 뭐 outdoor leisure activities 이런 것도 있겠고 뭐 실내에서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학생이면 학교 생활, 직장인이면 직장인 생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들과 뭐 생활 습관이나 방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미와 생활, 이게 저희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각 유형 안에서 지금까지 역대로 기출이 가장 많이 되었던 혹은 그 빈출이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훑어보고 있습니다. 뭐 볼게요. When did you last 동사 해석하면 그 동사의 행위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가요? 입니다. 아까랑 비슷한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였느냐라고 묻는 거. 자, 두 번째. 언제 주로 그런 생활이나 취미를 하세요? 언제, when에 관련된 시기나 시점을 말할 수 있는 그 구두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겠죠. 뭐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이런 구두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있으니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Do you often, 자주 하시나요? 종종 하시나요? 자, 의문사가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yes or no. 그리고 한다면 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또 한번 빈도를 묻는 질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인 취미를 할 때 혼자서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Who do you do that with? 이렇게 해서 누구와 함께.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종종 만나는 사람들은 좀 어휘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동료, 친구, 그 다음에 가족 이런 어휘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어떤 취미는 해볼 수도 있고 나의 입장에선 안 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을 묻는 Have you ever 완료 시제. 요거는 시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업돼서 현재 완료 I have done that before. I have made it. 이렇게 경험의 유무를 묻는 Have you ever 질문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어떤 걸 한다면 그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느냐라고 묻는 how long 이라는 의문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이틀 동안 이렇게 기간을 말할 수 있는 또 구두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제 7번 문제스럽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데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Would you prefer A 혹은 B 둘 중에 하나 선호하는 걸 골라보세요 라고 묻는 질문들. 요런 거는 사실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권하긴 합니다만 5번, 6번, 7번은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난해한데요. 뭐 생각해보면 전 요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서두가 길어도 괜찮긴 해요. 다만 습관적으로 고르라고 하면 하나를 고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what are some advantages? 장점이 뭔가요? What are some disadvantages 혹은 downsides?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런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의 어떤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의 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습 문제 두 번째 세트 취미와 생활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번은 세트 구성, 상황 안에 질문. 그래서 상황 소개합니다. Imagine that you're talking to a friend. 자, 이번엔 지인과의 통화. Over the phone, you'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renovating homes. 아까 park가 여러분께 좀 익숙한 소재였다면 renovating homes라고 하면 집을 renovate 한다고? 이랬을 때, 자, 이 어휘를 알면 이게 리모델링 정도의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지만, 개조하거나, 이 어휘를 모른다면 뭐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5번, 6번, 7번은 의문사와 질문의 눈치, 의문사에만 조준을 해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제, 낯설 주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저희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리얼이니까. 자, 먼저 5번입니다. Have you ever tried renovating any part of your home? Have you ever는 이미 했죠. tried, 시도하다. renovating, part, home, 집을 renovate 한 걸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자, renovate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답변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그렇다면 뭔가를 해봤다면 주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좋아라 하니까 안 해봤다면 관심이 없으니까 이 당연한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은 해봤다라고 할게요. Yes, I have. 그대로 이용합니다. I have tried renovating my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게 아니면 renovating a part of my home 그대로 응용하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응용해서 이 집의 일부 아무거나 예제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Yes, I have tried renovating my kitchen. Yes, I have tried renovating my room.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융통성이 발휘가 되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면 Yes, I have tried renovating it. 요 정도로만 그냥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퉁치는 거. 왜? 난 관심이 있으니까. Because I'm interested in it. 요런 거 하나 넣어서 시간을 채워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renovating이 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renovating이 이제 집 개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집의 일부를 개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네, 있습니다. Yes, I have. I've tried renovating my kitchen 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Have you ever 이 경험을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해봤다 안 해봤다 경험의 유무만 일단 먼저 얘기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w do you get information on remodeling besides the internet? 자, 키워드 어떻게 정보 얻어요? 인터넷 외에 요게 키워드입니다. 당연히 remodeling도 주제이긴 하지만 5번, 6번, 7번은 일단 의문사의 답변이니까 자, 우리 아까 했었죠?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저희 정보 얻는 수단 뭐가 있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답변을 구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저희는 모든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다 인터넷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Besides the internet, other than the internet, aside from the internet. 그래서 제외하고라는 개념의 어휘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Besides, aside from, other than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걔는 답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인터넷 외에도 어플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대중 미디어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는 TV, 라디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뭐 소셜 미디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묻는 거죠. 자, 요것들을 외워놓으시고 저희가 답변을 응용해서 아, 전 TV 프로그램을 봐요. I watch TV programs. 전 라디오를 들어요. I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요. Or I get information from magazines. 종이 미디어죠. 아니면 잡지에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일단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집에 관련된 건 저희가 주로 TV나 잡지를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따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watch TV programs, listen to the radio 이렇게 동사가 헷갈리면 그냥 use. I use TV, I use the radio, I use social media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I get information from TV, I get information from social media 이렇게 해서 이 기본 틀을 이용하셔서 단어만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For home improvements, would you prefer to do it on your own or hire a professional? 자, 그렇다면 이 home improvements니까 또 개선이죠. 즉, 다 같은 어휘예요. renovating, remodeling, home improvements 비슷한 계열의 어휘들이고 거기서 어떤 걸 선호합니까? 스스로 하시는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외워두시면 좋은 것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하는 게 왜 좋을까? 전문가를 고용하면 뭐가 좋을까? 이걸 만약에 알아두신다면 어떤 주제이건 답변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면 스스로 혼자서 하면 모든 게 편하고 편리하죠. 내 맘대로 하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죠. 요거 하나. 그리고 내가 혼자 하고 전문가를 고용을 안 하니까 돈이 절약이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전문가를 쓴다면 전문가가 다 해주니까 편리하죠. 제 입장에선.
그리고 전문가는 능력과 경력이 있으니까 저보단 잘하겠죠. 뭐 요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틀을 알아두신 상태에서 답변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답변은 Home improvements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구를 빌려와서 주제 관련성 연계시켜 주시고요. I would prefer to do it on my own이 들리게 해주세요. 나 스스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이유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는 돈이 들지만 저 혼자 하면 돈이 안 드니까 I can save money.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했다면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유 since it costs a lot to hire a professional.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also 해서 I feel comfortable, I can do whatever I want 이렇게 자기가 영작해도 되지만 너무 이게 잘 안 된다, 긴장돼서. 그렇다면 이 했던 얘기를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If I do it myself, 나 혼자서 하게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I can pick my own materials and I can decorate it the way I want. 제가 혼자 한다면 제가 혼자서 재료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꾸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읽으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외워야 될 것은 on my own을 하면 난 save money 할 수 있어. 왜냐면 뭔가 다른 방법을 썼을 땐 it costs a lot 하거든. 다른 방법을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혼자 했을 때 save money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교포 스타일로 영어를 섞어가며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I can 동사 the way I want. 만들 수 있다로 해볼까요? I can make it the way I wan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럼 앞으로는 뭐든 혼자서 하겠다. 난 왜냐면 이러니까 라고 하시는 법을 외우시면 이게 답변이 충분히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두 세트나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빈출이 높다 보니 제가 또 할 얘기도 많았고요. 빈출 질문들은 책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요런 질문엔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 표현들을 외워주시고 연습 문제는 제가 풀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서 주제 관련성을 높이라는구나. 이런 팁들을 꼭 챙겨가시고 스토리를 외우시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드바이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연습 문제 이어가긴 할 겁니다. 일단 여기 빈출 2개 잘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